네,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지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EWI ETF 마이너스 73%의 하락, 코로 또 야간 선물 좀 마이너스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에 그 엇갈린 흐름만큼 또 종목별로 희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요, 아주 주요하게 퀀트 분석의 대가 좀 만나는 시간인데요.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코스피가 관세 협상 연기 소식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는데 8월 1일에 25% 관세가 발효되는 만큼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. 아마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한 15%가량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만약에 15%보다 높게 나온다면 이거 좀 부담이 될 상황이잖아요. 현 시장 상황 좀 분석부터 해주신다면요. 일단은 뭐 전일 이제 현대차가 관세에 대한 우려로 상당히 좀 실적이 부진을 했습니다. 예,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관세가 조금 이제 일본처럼 상호 관세가 조금 이제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이게 뭐 지금 미국에서는 좀 약간 한국을 피해 다니는, 그러니까 8월 초까지는 이게 뭔가가 이제 협상이 돼야 되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담감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분기부터 이제 글로벌하고 한국과의 어떤 이익 성장률의 괴리가 디커플링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의 어떤 그 이제 디스카운트가 실질적으로 실적 측면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는 시기인데,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까지도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하고 중국, 한국의 어떤 이익 그로스 차이는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익 측면에서의 어떤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.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 체면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큰 시기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무엇보다도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가 좀 많이 잘 나와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좀 이제 찬물을 끼얹는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썰이 있습니다. 이게 정책이 나온 건 아니고요,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부담감이 있긴 있지만 어찌됐건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,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상황이고,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의 어떤 그 리테일 수요, 개인들의 수요, 그리고 기관하고 외인들 모두 다 이런 그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한국이 글로벌 대비해서 한 40%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디스카운트의 정도는 이 연초에 마이너스 60%에서 40%로 많이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요. 이런 흐름이 저는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여기다가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뭐 이제 우려가 조금 이제 상호 관세가 뭐 일본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낮춰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조금 한국 증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여력이 있다,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한미 2+2 그 통상 협상 불발에 아쉬웠는데 뭐 만나주질 않는 거죠. 좀 아쉽습니다. 미국은 일본과 이제 15%의 이제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, 일본이 미국에게 5,500억 불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? 자,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집중이 됩니다. 자, 노무라증권에서 코스피 목표치 2,900에서 4,000포인트로 상향했습니다. 자,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요? 이경수 위원님께서 낸 레포트를 쭉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우리 저PBR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에 따라서 고 ROE 종목들이 좀 선의의 피해자였다.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. 자, 반등 가능성 어떤 종목들을 좀 꼽고 계시는 건가요? 예, 일단은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사실 저PBR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. 일단은 이제 상속세에 대한 어떤 그 부담, 상속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PBR 0.8배 미만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상속 가액을 좀 늘리겠다라는 측면. 그래서 상속을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기업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저 PBR 종목군들이 이러면서 7월 달에 좀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그 고급 ROE, 그러니까 저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이 아래에 있고 이거를 그러니까 저평가인 컨셉으로 하다 보니까 자본이 큰 게 유리하고
그 ROE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분모에 있으니까 자본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. 그래서 그 ROE 종목군들이 저 PBR 종목하고는 약간 이제 역의 콜레이션이 있어요. 이제 7월 달에 저 PBR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ROE 종목군들은 이제 떨어졌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다만 그 ROE 종목군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자본 대비해서 효율성이 좋은 수익성이 좋은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습니다. 해당 종목군들이 중장기적인 성과, 그러니까 스타일 컨셉으로 본다면 해당 컨셉 저 PBR로만 투자했느냐, 고ROE로만 투자했느냐, 이 두 가지의 성과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. 고ROE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 PBR이 좀 급등을 했을 때 이제 요게 좀 고ROE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요거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분명히 이제 저 PBR 종목군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반등하는 건 맞습니다. 그렇지만 정부의 취지라든지 주주 환원하고 또 약간 좀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요. 오히려 고ROE 종목군들이 사실은 순이익을 잘 버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근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, 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ROE가 작고 PBR이 작게 되면 사실 그 종목군들은 주주 환원 할 수가 없는 거죠. 어느 정도 순이익이 있고 잉여현금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배당을 하든 이 둘째의 어떤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일단 ROE가 높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 PBR주가 이제 먼저 올랐습니다. 자, 그래서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고 ROE 종목들이 좀 주춤했는데 이제 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살펴봤고요. 주주 환원 정책에 좀 고 ROE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.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주요하게 좀 탑픽으로 보이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일단은 이제 올해 예상 ROE가 이제 시장 대비해서 높아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 순이익이 잘 벌어야겠죠. 그리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야 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고려를 했던 게 지금 이제 하반기잖아요. 하반기이기 때문에 약간 트레이딩 수요가 상반기보다는 더 클 것이다. 그래서 상반기에 어떤 주도주들이 급등을 하는 쏠림 현상이 막 극대화되는 이런 컨셉보다는 약간 로테이션 컨셉의 종목군들,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스윙을 짧게 하는 그런 컨셉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컨셉에서 네. 기관들이 수급이 좀 덜 들어가 있어야 약간 이게 반등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올해 어떤 그 수익을 실현하려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액티브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산이라든지 실리콘투, 현대미포, 코스맥스, 하나오션, 현대중공업, 현대롯데, 하나엔진,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되는데 해당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ROE가 모두 다 이제 25% 다 이상인 종목군들입니다. 사실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거고 해당 종목군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. 그래서 ROE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 저는 이제 퀀트 기준으로는 좀 유리한 종목군들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2차 전지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2차 전지 이제 가자라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. 타이밍 지금 잘못 잡으면 안 되고 또 이제 2차 전지 상승하지 않냐. 참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 보이지만 난이도가 상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투자 전략으로 좀 넘어갈게요. 2차 전지도 궁금하고 또 MSCI 코리아 신규 편출입 예상돼서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는데 같이 녹여주실까요? 네, 일단 2차 전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이 호재성 뉴스들이 많습니다. 일단 이제 중국에서 7월 1일부터 이 어떤 산업이든 공급 과잉하지 말아라라는 그 정부의 지침이 있었죠. 그러면서 리튬을 서로 이제 생산하다가 리튬 생산량을 조금 줄이겠다라는 그런 컨셉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급등을 하고 있죠. 이거에 대한 일단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또 이제 이 2차 전지라는 그런 컨셉이 기존에는 전기차하고만 이제 연동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AI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죠. 약간 백업으로 해서 약간 기존의 어떤 그 전력을 갖다가 이제 보완하는 컨셉으로 ESS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테슬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제 굴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대중국 관련한 어떤 그 관세를 좀 많이 매기고 있죠.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%의 관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한국 업체 측면에서 상당히 좀
좀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반기입니다. 하반기니까 좀 더 기존의 어떤 그 네. 공매도가 높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.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숨은 모멘텀이 더 많은 네. 잠재력이 높은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MSCI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LIG 넥스원, 두산, 효성중공 요 세 가지 종목이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런데 이제 11월 달 우리가 이제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그래서 현대위포라든지 현대건설, 펩트론, 한화솔루션, 주한화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8월 MSCI 정기 변경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경수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